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이렇게 생긴 교정장치를 어렸을 때 끼면 나중에 턱 수술을 안 하게 해줄 수 있다. 혹시 이런 광고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교정치과에 가면 1차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얘가 지금 주걱턱인 것 같아요. 얘는 무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래턱이 좀 덜 컸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래턱이 더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성장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으로 된 장치를 입안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물고 있으면 턱뼈의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광고가 나온 게 얘가 거꾸로 물렸는데 이걸 끼고 몇 달 만에 정상적으로 물리게 됐다. 이걸 꼈더니 아래턱이 쑥 자라나왔다. 그러니까 난 나중에 수술 안 해도 된다. 내가 널 치료했기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제 눈에 거슬리는 광고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누가 흔히 말하는 턱 수술, 악교정 수술, 양악 수술 이런 거를 받겠어요. 어렸을 때 치료받아가지고 다 안 하겠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기회되면 이 턱 수술, 양악 수술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광고 같은 영상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장치가 프랑켈이라는 장치입니다. 프랑켈은 사람 이름이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교정치료했던 사람이겠죠. 언제 사람이냐? 1950년대 사람이랍니다. 이 프랑켈이라는 분이 장치를 만들었대요. 그 주걱턱을 고쳐보자. 어렸을 때. 얘는 주걱턱이 왜 됐지? 위에 턱이 좀 덜 커서 그런가 봐. 그럼 주걱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래턱이 너무 많이 커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 성장을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턱뼈가 좀 덜 자랄까? 아니면 잘 자랄까 고민했대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이가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얘는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요? 이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쑥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이를 입술이 계속 밀어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뺨이 또 누르고 있습니다. 들어가라고. 근데 안에 뭐가 있죠? 혀가 있어요. 혀는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밀어요. 그러면 혀가 밖으로 내미는 힘과 뺨이 안으로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데서 이들이 배열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즉 근육의 힘에 의해서 턱뼈의 모양, 치아가 배열되고 있는 그 모양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뺨을 당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뺨에 힘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 뼈가 좀 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켈이라는 장치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판때기로 막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옆으로 좀 넓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육의 힘을 차단해서. 또 여기도 뭐 단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입술의 힘을 차단해서 위에 턱을 좀 자라게 해보자. 이런 원리예요. 결국 근육의 힘을 조절해서 뼈의 성장을 조절해 보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되느냐? 되니까 지금도 쓰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 왜 주걱턱이 됐을까요? 유전 인자가 윗턱과 아래턱, 눈의 크기, 귀의 모양, 코의 높이를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돼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키가 얼마 자랄 건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유전자, DNA로부터. 그런데 애가 키가 크는 시기에 너무 못 먹었어요. 혹은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면 프로그램 돼 있는 것만큼 못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80만큼 클 애가 150까지 크고 중지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180 클 애가 170밖에 못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일찍 자고 그러면 180이 다 크던 것보다 조금 더 클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성장 조절할 수 있는 최대 영역입니다. 유전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거 이길 수 있으면 진짜로 수술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1차 치료를 하느냐? 그 유전을 이길 수도 없는데요. 환경적으로, 유전이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주걱턱이 됐다면, 그 환경적인 거를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면 애가 잘 자랄 가능성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모든 장치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가 유전의 힘을 완전히 넘었을 정도까지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광고라는 거예요. 잠깐 장치를 껴서 주걱턱이 고쳐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주걱턱이 고쳐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애가 이 모양대로 잘 클 가능성도 생겨요. 하지만 이 바닥에 뭐가 있어요? 애가 환경적으로 일시적으로 잘못돼서 생긴 문제지 얘가 유전적으로 주걱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심하게 주걱턱으로 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환경적으로 주걱턱이 있는지 모르니까 1차 치료는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1차 치료를 했다고 해서 얘가 평생 동안 수술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완벽한 거짓말인 겁니다. 그 애를 키워보지 않는 이상은 알 방법은 없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이 장치가 수술을 없애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광고가 너무 많이 보여요. 이 프랑켄이라는 장치는 1950년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넘어온 건 1960년대 후반에 넘어왔고 유럽에서 넘어온 거죠. 독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장치는요.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치료의 메커니즘을 특정한 장치의 이름을 가지고 광고하면 이건 올바른 환자 대상의 설명이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해주고 그 원리에 맞춰서 내가 적당한 장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프랑켈일 수도 있고 바이오네이터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가진 이름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 집 애가 지금 현재 골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 있냐? 엄마가 보기에 얘가 거꾸로 물려요.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애가 턱이 작은 건 잘 몰라요. 또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교정 전문의를 만나는 건 좋습니다. 국제적인 표준은 보통 아래 앞니가 나올 때는 반드시 교정과 의사를 만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의 나이에도 완전히 유치어릴 때도 4살, 5살 때도 일단 교정과 의사의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정과 의사가 보면 얘가 턱이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4살짜리인지 위턱과 아래턱에 부조화가 있는 건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치료를 할지 아니면 시간 지난 후에 적정한 최적의 시기를 찾을 건지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그죠? 교정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영구치가 똑바로 나올 건지 전니만 보고도 아느냐?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영구치가 없는데 영구치가 나온 다음에 가봐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전니일 때 빨리 데려가 보시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 건지 다음번 약속은 언제 해서 체크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차 치료라고 얘기하는 치료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이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게 영구적일지 영구적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지켜봐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왜 광고한다고요? 그 병원에 환자가 별로 없고 최대한 이 광고 보고 올 정도의 사람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진료를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치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런 영상도 있어요. 제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 볼만한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1순위가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SNS에서 광고가 뜨는 치과만 피해도 50% 이상은 성공이라고 해요.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환자분을 도와드릴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탄스러운 얘기가 좀 들었는데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랑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턱 수술을 할 애를 턱 수술을 안 하게 바꿔줄 수 있는 치료는 없다는 겁니다. 부정교합의 바닥에는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엄마 아빠가 주걱턱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전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엄마 아빠가 주걱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저 위에 사돈의 8촌 중에 그 유전인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얼굴도 조그맣고 체격도 작아요. 아빠는 귀골이 장대하고 키가 2m 180, 190이래요. 얼굴도 크겠죠. 그러면 작은 엄마의 위턱과 큰 아빠의 아래턱을 만나면 애가 주걱턱이 되겠죠. 하지만 유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치료한 경우 중에 형제인데요. 큰애는 주걱턱이라 수술을 했고 둘째는 무턱이라 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닥의 유전의 영향이다 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광고 보고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번에 특정한 장치나 치료 방법의 이름을 보고 가지 마시고요. 뭘 보고 가셔야 되죠? 가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진짜로 뭔가 자꾸 팔려고 드는 거냐
정말로 우리 집 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보시고, 특히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애는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몸에 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애한테 뭘 시키셔야 돼요. 이게 보호자로서의 도리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자꾸 신세한탄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건 간에 오늘 얘기는 광고 보고, 이상한 광고 보고, 이거 하면 나중에 수술 안 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광고 보고 교정치료 받으러 가시지는 말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